빵이 지 마음대로 변형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져 버렸어요. 아주 특이한 모습이 됐네요. 그래도 잘 구워지긴 한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나머지 두 개를 앞에 거와 달리 쿠프를 좀 깊이 이것도 좀 이렇게 대주고 오케이. 지금 온도가 230도로 제어되고 있습니다. 지금 3분 경과한 상태에서 2단에서 1단으로 줄입니다. 잠깐 이 단계에서 4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잠시 끄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팬을 끈 상태에서 실제 내부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븐 스프링이 한 7, 8분 정도, 아까 같은 경우는 한 7, 8분 정도 경과됐을 때 나타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6, 7분 지났습니다. 3분 동안 팬을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합니다. 지금 7분 경과한 상태인데 서서히 부풀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경과 상태. 오븐 내부 온도는 230도 설정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빵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둥근빵은 부풀어 오르다가 다시 내려앉습니다. 아마 옆에 쪽이 터진 것 같습니다. 내부의 공기가, 내부의 가스가 옆에 터진 부분으로 빠져나갔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13분이 경과됐는데 상당히 많이 커진 모습입니다. 왼쪽 부분, 아래쪽 뒷부분이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 경과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빵의 방향을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컨벡션 형태로 내부에서 팬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지만은 아무래도 팬 쪽에서 직기풍을 받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온도가 더 많이 상승해서 그 부분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빵의 상태를 보면은 팬 쪽 있는 부분이 들려 있고 이쪽 윈도우 부분은 낮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방향을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상했던 대로 반대 부분이 저렇게 반대 부분 아래쪽이 터졌습니다. 10분 정도 시간, 설정 시간에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온도는 잠깐 열었지만은 230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온도. 저 아랫부분이 터지는 모습, 터지는 모양이 좀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 터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빵을 만드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수자료를 뒤지면서 해봤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워도우 빵을 반죽을 해서 구울 때 발효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발효 방법을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2차 발효를 종전에는 반죽을 해서 저온 숙성을 12시간 내지 필요할 경우에는 24시간 한 상태에서 다음날 냉장고에서 끄집어내어서 상온에서 활성화시킨 후에 반죽을 분할하고 성형을 해서 반해통에 담아서 또 발효를 시킨 후에 굽을 내고 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미리 전체 반죽을 해당 크기만큼 분할한 후에 성형을 해서 반해통에 담고 저온 숙성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12시간 이상 저온 발효를 시킨 후에 다음날 바로 끄집어내어서 쿠프를 내고 빵을 굽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첫 번째 방법에서는 저렇게 밑이 터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을 하니까 아래쪽이 터지네요. 오븐 내에서 오븐 스프링이 급격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위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래쪽 온도가 낮은 쪽 부분으로 반죽이 터지네요. 모양이 빵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쁘게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성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재미삼아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입장이라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쩌면은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설정 시간에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4분 정도 더 하면은 전체적인 구움색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5분) 230도에서 25분을 구워냈습니다. 깜빠뉴의 모습입니다. 모양이 그래서 그렇지 아주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모양이 좀 뒤틀려서 그렇지 구움색도 나쁘지 않고 첫 작품 치고는 어제 맛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첫 번째 넣었던 건데 쿠프를 그렇게 깊게 넣지 않은 상태인데 이 모양이고, 요거는 쿠프를 깊게 이렇게 잘랐지만은 표면의 크러스트라고 하나요?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면 두께가 너무 얇아요. 얇고, 그 다음에 이 배면에 터지는 현상은 별반 차이가 없네요. 여기 좀 더 크게 찢어졌지만은 이번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넣었던 거, 이건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윗부분만. 근데 아랫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으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쪽이 열풍 팬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다 요 부분들이 열풍 팬이 나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좀 전에 나올 때는 한 10분 전에 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 시간 중에서 한 3분의 1 지점을 지날 때 느낌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구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잠자던 르방을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려내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종전과 다른 레시피로 작업을 해 가지고 구웠는데, 혹시나 부풀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븐 내에서의 부풀음은 잘 있었습니다. 단지 오븐 내에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양은 그렇더라도 일단 내부 상태가 어떤지, 기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양이 좀 별스럽게 만들어진 이 녀석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단면이 어떨까요? 오, 괜찮은데요? 그럼 과연 맛은 또 어떨지. 우와, 귀공이 너무 크네. 오, 맛있어. 아, 맛있어. 오, 벨굿. 맛있어. 정말 맛있어. 최종 제품의 모양은 조금 흐트러졌지만은 전체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그런 제빵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최종 결과물이 모양도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어. 손수 구운 빵과 내가 내린 커피 한 잔. 너무 맛있습니다.